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캐스트를 아주 짧게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스튜디오 들어와서 오늘은 뭘 했냐? 오늘은 컨택트 수투를 촬영을 하고 12시 반이 딱 돼버렸어요. 오늘 앞에 막 다른 촬영할 게 있어서 12시 반이 돼버려가지고 캐스트로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걸 길게는 못할 것 같고 하나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바로 전 캐스트에 그때가 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화요일에 업로드된 캐스트 밑에 댓글에 쌤 더프 시험을 봤습니다.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였죠. 더프를 봤는데 저는 성적이 못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막 아주 시끄러웠어 그날. 우리 실장님이 현장 강의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에 캐스트가 올라가고 6시쯤 올라가고 6시 반에 현장 강의 시작하는데 OT를 하시면서 그 더프를 우리가 출제한 것도 아닌데 우리 캐스트에 와서 그렇게 하면 어쩌라고 막 이런 농담을 하실 정도로 그날 더프의 충격에 의해 많은 수강생들이 선생님 저는 어떡해요?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또는 어떤 분들은 쌤 저 진짜 기적 같은 성적을 받았어요. 막 그러면 또 다 못 봤다 하면 괜찮은데 또 누군가 막 잘 봤대. 그럼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심해지죠. 이게 사람이 그냥 빈곤한 것보다 상대적 빈곤감이 훨씬 더 가슴이 쓰린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더프라는 이 시험이 아마 여러분들의 첫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다른 어떤 시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3월 학평이 아마 공식적인 첫 시험일 거고 고3들에게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험들을 보게 될 거야. 근데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 그 결과를 대하는 자세, 당연히 시험의 결과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험에 대한 결과가 또 달라지겠죠? 3월 학평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6평이 달라질 거고 6평의 결과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막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9평의 결과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능의 결과가 달라질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결과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건 당연한데 그런 건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아주 짧은 매우 반사적인 쌤 못 봤어요 어떡해요 그랬을 때 반사적으로 뱉을 수밖에 없는 말을 딱 뱉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결과값 진짜 다 아무 쓸데없다. 정말 너무 무용하다. 선생님이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너무 쓸데없다. 우리 수강생 중에 N수생 많죠. 막 고3들이면 한번 N수생들한테 배워보세요. 너무 무용하다는 걸 알 거야. 수능 결과 나오기 전에 받았던 그 찬란했던 점수들 다 어디 갔어 지금? 다 필요 없잖아. 일단 첫 번째 너무 다 쓸데없다. 너무 무용하다. 그 결과값에 막 1위 1비 하지 말자. 1위 1비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면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내가 막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됐어. 너무 기쁘다. 내가 어제 못 풀었던 문제를 오늘 풀게 됐어. 너무 기쁘다. 여기서 1위 1비를 하시고 성적 그 사설 모의고사 특히 그 결과 물론 문제가 좋다 나쁘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수능이 아닌 사설뿐만이 아니라 평가원이라도 마찬가지야. 수능이 아닌 시험의 결과에 1희 1비 하지 말자. 그게 첫 번째고 단 못 봤다면 내가 왜 못 봤는지 그 이유는 분석해보자. 아니 시험을 보느라 시간을 썼으니까 그 시간이 버려지지 않게 허비되지 않게 살리는 방법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오답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 정말 좋은 결과를 받은 또 우리 조교들 대부분은 나를 스친 모의고사는 한 번 스쳤어 그럼 반드시 3번 이상 풀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한 번 푼 모의고사야 그럼 반드시 3번 이상은 풀어야 돼.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모르는 건 하나도 없도록 만든다. 그게 중요한 대응이야. 그러다 보면 허점이 채워져서 결국 성적이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결과값은 다 소용이 없다.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다 무용하다. 그 찬란했던 사설 시험의 성적들 다 어디 가고 지금 이 캐스트 듣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쓸데없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근데 선생님 그래도 사람이라 힘들어. 내가 오늘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힘들어. 그렇죠. 그건 선생님도 알아. 그 마음은 너무 공감하고 어떤 마음인지 알아.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 있죠. 항상 하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going.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기분 나쁘고 공부를 하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공부했어. 그럼 됐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잖아. 인간사,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수 있어. 물론
허사는 없다고 생각해. 헛된 노력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주어질 거라는 건 강력한 믿음이야. 그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야. 야, 공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는 결과가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해? 그럼 뽑긴데. 그러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최선을 다해봐.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많은 선생님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노력한 만큼이 반드시 간다라는 걸 수없이 많은 수험생들을 통해서, 수없이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또는 이 나이까지 살아본 이 인생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 노력하면 돼라는 거. 그게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니까 오늘 하루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킵고잉 하는 거, 거기까지만 만족을 하세요. 조금 초연해질 필요가 있어. 나한테 주어지는 결과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자고요. 그게 우리 모의고사 이름이야. 천우신조. 아, 좀 다른가? 의미가? 하여튼 하늘에 맡겨. 선생님 되게 존경하는 선수들, 인간의 극에 달하는 인내, 고통을 겪어본 스포츠 선수들 중에도 몇 명 이렇게 존경스러운 말들을 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이상화 선수, 스케이트 선수였어요. 그분이 금메달을 따는 그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공항에서 출국을 하기 직전 그분이 SNS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라는 글을 썼었어.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그게 어떤 뜻일까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선수가 실제로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매우 기적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이 몸 자체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하늘은 알겠죠. 그 많은 선수들 중에 나만큼 열심히 할 수 없다라는 걸 하늘은, 너 봤지?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 너 봤지? 너라고 하긴 좀 그렇다. 하늘은 봤죠? 라는 뜻 아니었을까? 그러면 그 선수는 자기 자신만 봤지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는 양이나 강도를 보진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뭘 의미할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이상은 할 수 없어라는 극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나보다 할 수는 없었을 거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써놓고 출국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인드로 수능장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한테 주어진 오늘 하루를, 나의 이 하루를 내 것으로 살리는 것, 내가 잡는 것, 거기까지고, 그 다음 결과는 그에 의해 만들어질 것. 그건 이미 내 손을 떠난 것. 근데 하늘을 한번 믿어볼 수 있잖아. 내가 나를 지켜봤으니까, 나만큼 더 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당신도 나의 노력과 이 눈물과 이 땀을, 나의 그 온 시간을 봤으니 내가 생각할 때는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난 자신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주실 거죠? 라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인드면 되잖아. 다 무용하고 쓸데없다. 감정적 소모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킵고잉 해라. 그 시험을 본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그것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원인을 찾고 그것을 왜 틀렸는지 대응을 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냥 믿는 것. 그리고 결과는 초연하게 내려놓는 것. 마지막에 수능장 들어갈 때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나는 오늘 하루 살렸어. 난 내일 하루 최선을 다했어. 나보다 더 할 수 없잖아.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 그 하루를 보내는 것. 거기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이 얘기 한번 하고 싶어서. 즉각적인 이 얘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캐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찡찡대지 말고 정신 차리시고, 그러는 시간 동안 허비되고 있는 시간들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간에 찡찡대지 않고 공부했어. 이것과 찡찡대느라 하루를 날렸어. 이것과 어디에 당연히 가겠어. 보상이 전자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keep going.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수능장 들어갈 때 하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살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3평 대비 일주일 학습법 올려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3평 한번 봐보자. 너는 어떤가 내가 한번 봐보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됐죠? 고생하셨습니다.